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 300e 쿠페입니다. GLC는 GLA와 함께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핵심 중 하나죠. GLC의 보디 타입은 SUV와 쿠페가 있고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습니다. GLC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이 부분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PHV는 새로운 3세대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3세대 시스템은 기존과 비교하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 대비 내연기관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플러그인의 성격이 좀 더 강조가 된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GLC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숫자 뒤에 2가 붙는데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 숫자가 350에서 300으로 낮아졌어요. 참고로 미국에는 기존처럼 똑같은 350E로 판매가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302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GLC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SUV와 쿠페 두 가지로 나오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쿠페 모델입니다. 가격은 7,990만 원이고요. GLC와 GLC 쿠페의 차이점은 뒷모습인데 앞에서 봤을 때도 쿠페가 뭔가 좀 낮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GLC 쿠페는 AMG 라인이 기본이고요.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앞모습이 조금 더 화려하긴 합니다. 특히 그릴의 디자인이 조금 더 화려하고요. 가운데 박힌 저 벤츠 로고가 유난히 좀 커 보이죠. GLC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LED 헤드램프의 크기는 좀 작아졌지만 밝기나 성능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범퍼 하단을 비롯해서 크롬 장식이 좀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양쪽에 인테이크가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GLC 쿠페는 GLC 대비해서 B필러 이후의 라인이 좀 다르죠. 쿠페 디자인답게 그 라인이 조금 더 스포티하고요. 뒷유리의 면적도 좀 작아요. 기존의 350E와 비교하면 휠베이스는 동일한데 전장과 전폭, 전고까지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GLC 300과 비교하면 전장과 전폭은 더 크고요. 전고는 좀 더 낮습니다. GLC와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뒷모습이죠. GLC에 비하면 뒤가 좀 더 스포티하고 더 들린 모습이죠. 그리고 차명과 포매틱 로고 위치도 달라요. GLC는 테일램프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쿠페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바뀌면서 테일램프 위쪽에 배치할 공간이 부족하긴 합니다. 최근에 다른 유럽 차들처럼 머플러는 장식이 적용이 됐는데 벤츠의 머플러 장식은 막힌 부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머플러 장식인 티가 좀 덜 나긴 합니다. 참고로 충전 소켓은 리어 범퍼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베르데,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실내는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저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GLC가 출시된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실내 디자인이 그렇게 올드한 느낌은 없습니다. 차에 타면은 대부분의 벤츠가 그렇듯이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있죠. 시트를 가장 낮추면 대시보드의 높이는 좀 높은 편이고요. 여기에 적용된 우레탄 같은 경우에도 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그렇게 많이 쓰인 편 아닌데 시선이 주로 가는 센터페시아와 컨트롤 패드 그 주변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쓰여서 실제보다 좀 많이 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모니터는 10.25인치 와이드 타입이 적용됐습니다. 돌출형이라서 모니터의 위치가 좀 높죠. 그래서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모니터와 눈높이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벤츠처럼 이 모니터는 화질이 꽤 좋고요. 안쪽에 있는 그 폰트라든가 그래픽이 좀 선명하죠. 폰트의 크기도 대체로 다 큰 편이고요. 이 모니터는 잡고 흔들어 보면은 움직임은 좀 있지만 그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인터페이스는 다른 벤츠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켜서 메뉴로 이동을 하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여기에 EQ 아이콘이 추가가 됐죠. 여기서 전기와 관련된 그 메뉴 또는 엔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꺼짐과 일회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충전 전류도 최대와 8A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비 탭을 누르면 이렇게 트릭 컴퓨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흐름을 누르면 여기서 배터리 잔량이라든가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차량은 기존의 내연기관이 있는 모드인데 가속 페달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를 여기서 숫자로 보여주죠. 그리고 엔진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엔진 출력과 토크, 배터리 전압, 터보의 부스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웰빙에서는 무드 조명 메뉴인데 여기서 색상과 밝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온 신차들 GLB나 GLA, A클래스보다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가 조금 적어요.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통풍구에는 무드 조명이 적용이 안 됐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차들 대비해서 그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는 넓은 편이에요. 도어 트림과 도어 포켓 그리고 센터 패시아 측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무드 조명은 실내 온도에 따라서도 색상이 바뀌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앞좌석과 뒷좌석을 개별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설정에서 퀵 액세스로 들어가면 여기서 차로 이탈 방지와 차로 유지, HUD 기능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장치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주차와 교통 표지판, 능동형 브레이크, 세부적으로 ADS의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모니터의 전체 크기에 비해서 카메라가 출력되는 그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본 2분할이고요. 앞쪽은 그 센서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래서 뒤로 바꾸면 약 한 12, 13km가 될 때까지 후방 카메라가 유지가 됩니다. 참고로 송풍구 날개에도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아래쪽에는 공조장치와 관련된 버튼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벤츠와 거의 같죠. 디자인이나 인터페이스나. 이 메뉴를 누르면은 모니터에 공조장치 관련 그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액정은 없습니다. 컨트롤 패드 앞에 있는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는 수납 공간을 겸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이 무선 충전 패드의 그 위치가 충전을 하면서도 좀 핸드폰이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컵홀더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떼어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떼어내면은 이 앞에 공간을 더 크게 쓸 수가 있죠. 이 클래스처럼 GLC의 컵홀더도 여기에 적용된 이 플라스틱이 좀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최근에 벤츠는 모니터 조작을 터치스크린과 스포크 버튼 그리고 컨트롤 패드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총 3가지 방법으로 모니터 내의 메뉴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홈 화면이고요. 이게 뒤로 가기,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여서 메뉴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감안을 하면은 용량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들어가는 입구도 좀 넓은데 그 깊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운전대는 스포티한 3스포크 디자인이고요. 림의 굵기는 성인 남자에게는 좀 딱 맞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림에 쓰인 가죽이 좀 쫀득해서 손에 잡히는 그립이 좋아요. 실내에서 이 운전대 림에 쓰인 가죽이 느낌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스포크 양쪽에 있는 버튼으로 모니터와 계기판 내의 메뉴를 전부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모니터, 왼쪽이 계기판이죠. 모니터는 12.3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계기판의 폰트라든가 그래픽은 전체적으로 이쁜 편이고요. 눈에도 좀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특히 이 차는 그 EQ의 로고가 유난히 좀 예쁘네요. 다른 차들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크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주요 메뉴를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큰 탭이 뜨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주요 메뉴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보조장치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런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 컴퓨터 화면에서는 이런 관련 메뉴가 뜹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그 전기 관련 연비 게이지가 따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디자인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스포츠와 클래식, 프로그레시브 3가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레시브, 이게 클래식, 이게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포스와 내비게이션, 타코미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HUD는 전반적으로 시인성이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에는 속도계와 방향, 차로 유지, ACC 같은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에게도 충분한 크기인데 등받이와 쿠션에 달라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크기지만 저 시트 방석의 길이는 성인 남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좀 짧아요. 물론 저 앞에 부분은 전동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장되는 길이도 꽤 큰 편이고요. 참고로 시트의 쿠션은 약간 부드러운 편입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언터치고요. 다른 벤츠처럼 시트 조절 버튼은 도어 트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도어 포켓의 용량이 넉넉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구획을 3개로 나눠놔서 꽤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이 있습니다. 확실히 쿠페 디자인은 2열 공간에서 좀 손해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입구도 좀 작고요. 무릎 공간도 SUV보다는 조금 작아요.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좀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일차가 그렇듯이 시트 등받이는 좀 서 있는 편이고요. 방석의 길이도 좀 짧습니다. 반면에 쿠페 디자인 치고는 머리 위의 공간이 그렇게 답답할 정도는 아닙니다. 시트 아래쪽의 공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신발을 넣으면은 그 상하에 여유가 있고 좌우에 폭도 있죠. 그리고 여기보다 1열 시트 아래쪽에 좀 더 낮아요. 반면에 가운데 부분은 좀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사실상 2열은 2명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 2개가 마련이 되고요. 열선 시트 3단계도 마련이 됩니다. 참고로 2열은 도어 트림과 도어 포켓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됩니다. 암레스트는 꽤 탄탄하게 지지가 되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죠. 트렁크는 당연히 개폐 모드 전동이고요. 키나 도어 트림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요. 근데 키에 있는 트렁크 버튼이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은 있어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350L, 2열 시트를 접으면 1250L로 늘어납니다.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에 깔리면서 아무래도 용량이 줄어들었죠. 저 트렁크 턱도 더 많이 올라왔죠. 참고로 GLC 302는 트렁크 용량이 395L, 2열 시트 접으면 1445L로 이 쿠페보다는 조금 더 크죠.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밑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용량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저 앞쪽에 배터리가 깔리면서 이 수납 공간은 딱 여기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C-볼트도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는데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집니다. 이 차가 좀 짧아서 그렇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성인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동을 거는 거는 내연기관이나 PHV, 전기차가 동일합니다.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시동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키 온 상태가 되고요. 시동을 걸려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키를 눌러야 되죠. 그러면은 계기판에 레디라고 떠요. 위에 녹색으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주행 레디 상태가 되는 건데 하이브리드처럼 기본이 전기차 모드예요. 이 주행 모드도 C, 컴포트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주행 모드가 상관없이 시동 껐다가 다시 키면은 기본 디폴트 모드가 C 모드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상태에서는 실내가 당연히 조용한데 그 차종에 따라서는 조금씩 소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고주파음이 많이 나는 전기차가 있는가 하면 이 차처럼 약간 좀 인버터 전장품 소리, 우웅하는 소리가 앞쪽에서 좀 들립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시동이 걸리는데 이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하이브리드나 PHV처럼 좀 크게 들리죠. 그러니까 가솔린 치고는 소리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회전 때 이 진동 대책은 꽤 좋은데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진동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PHEV인 걸 생각을 하면은 진동 대책은 꽤 좋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GLC 300만큼 진동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나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좀 가늘게 있어요. 예, 와이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 시승했던 GLC 350e가 와이프 소음이 되게 심했는데 이 차는 하긴 요즘에는 그 시승하는 벤츠는 이 와이퍼 소음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지금 배터리 잔량은 2%고요. 주행 잔여거리가 1km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제 배터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대기 상태가 생각보다는 꽤 오래 지속이 되고요. 주행할 때도 그 EV 모드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됩니다. 전기차 모드에서 주행할 때는 당연히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죠. 그래서 아주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도 이렇게 전기차 모드에서의 그 정숙성에는 꽤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 전기 모터로 조합이 됩니다. 가솔린 엔진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211마력. 근데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전기 모터의 출력이 세졌어요. 그래서 종합 출력이 320마력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많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그렇듯이 전기 모터로 구동할 때 그 이질감은 굉장히 적어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 그냥 내연기관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이질감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기본이 EV 모드고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냐 또는 뭐 언덕길 이런 노면 환경에 따라서 엔진이 시동이 되거나 꺼지거나 그렇습니다. 공회전 또는 주행 중에 엔진이 시동이 될 때 이질감이라든가 떨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엔진이 켜질 때 이질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렇게 저회전에서 천천히 주행을 할 때 엔진이 시동이 돼도 그런 이질감이라든가 차체의 떨림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물론 엔진이 켜질 때 그 소리 때문에 엔진이 시동이 되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 운전대라든가 뭐 시트로 전달되는 그런 진동은 굉장히 적어요. 기본이 EV 모드다 보니까 엔진이 시동이 되거나 또는 주행 중일 때 생각보다 소음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전기차에 해당되는 얘기죠.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이 차 역시도 주행을 할 때 엔진 소리는 이렇게 저회전에서는 괜찮지만 좀 회전수를 높이면은 상대적으로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 19인치 타이어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80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타이어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와요. 물론 이 타이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그런 차이가 좀 큰 편이지만 아스팔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0
정도로 정속 주행할 때 노면 소음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 차는 오히려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바람 소리가 전면에서 부딪히는 거는 모든 차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앞쪽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고, 특히 요 A필러 쪽에서 이제 바람이 착 하고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좀 더 귀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이 전면의 바람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90 정도의 속도에서도 앞쪽에서 좀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하체의 세팅은 기본적으로 좀 컴포트합니다. 가솔린 기준으로 GLC와 GLC 쿠페가 하체가 한결 더 단단하거든요. 기존의 350E 같은 경우도 하체가 좀 단단했고, 근데 이 쿠페 같은 경우에는 부분 변경된 하체가 좀 부드럽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차도 이제 쿠페니까 하체가 좀 단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존의 쿠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못 타봐서 비교는 안 되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부드러워요. 특히 이게 저속에서는 약간 좀 출렁거린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은 얼마 전에 탔던 GLE 300D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해요. 그 차와 비슷한 느낌으로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점점 그 롤이 줄어들고 그 상하의 바운싱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 차가 저속에서는 좀 출렁거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천천히 주행할 때도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거든요. 상하의 움직임도 있고, 그에 반해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그런 감각과는 좀 별개로 그 차체의 그 기울어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회전할 때 뭔가 이렇게 스포티한 감각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진득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죠. 보통 SUV는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거동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오르막과 내리막 모두 거동이 좀 비슷하네요. 뭔가 되게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생각보다는 좀 깔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마 배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차의 가속력은 일상 정도로는 충분히 좋습니다. 전기 모터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엔진만 갖고 구동할 때도 힘이 충분히 좋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가 저속에서의 토크도 괜찮지만 엔진이 고회전까지 쭉 뻗는 느낌도 좋고요. 만약에 좀 지속적으로 전기 모터가 이제 배터리 잔량이 있어서 어시스트 했으면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전체적인 동력 성능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안 밟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변속기 세팅은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변속 충격도 전반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근데 저속에서 저단으로 변속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시내 구간에서. 그럴 때는 간헐적으로 조금씩 튀긴 합니다. 그리고 이 가솔린 모델처럼 이 차 역시도 기본 컴포트 모드에서도 그 변속기 세팅이 좀 스포티한 편이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가솔린이랑 비슷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파워트레인의 세팅은 좀 스포티 지향에 가깝습니다. 그 가솔린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주행을 하다가 만약에 신호등을 만나서 서서히 속도가 줄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운시프트 해주는 그 속도가 느낌이 좀 스포티해요. 그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엔진 회전수 이렇게 많이 안 쓰고도 좀 쉽게 속도가 올라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회전수를 끝까지 쓰면은 이 엔진 소리는, 보통 가솔린 엔진은 회전수 높이 쓰면은 좀 고회전 또는 금속성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하이톤. 근데 이 차는 엔진 소리가 고회전으로 올라가도 그 음색이 거의 비슷하네요. 좀 이렇게 굵은 베이스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와 비례해서 그 소리가 또는 볼륨이 그렇게 커지진 않고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충분히 좋은 수준인데, 저속에서의 느낌과는 달리 고속에서는 그 상하로 움직이는 그 바운싱의 그 양이 좀 줄어요. 그래서 좀 더 고속 안정성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이 바람 소리가 지분이 점점 커져서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앞쪽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려요. 그리고 운전 중 시야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높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앞쪽이 좀 잘 보이고
그 사이드 미러를 통한 시야도 괜찮아요. 이쪽에 그 사각지대도 거의 없고, 반면에 이 차는 뒷유리의 면적이 작아서 아무래도 이 룸미러를 통한 그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되죠. 이 룸미러 이 상하 면적에 그 보이는 그 뒷유리가 이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그 뒷유리의 그 상하의 폭이 좀 좁은 거죠. 이거 아무래도 쿠페이기 때문에 이렇게 뒷유리 시야가 좀 제한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츠의 오토홀드는 따로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췄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은 이 밑에 홀드라고 뜹니다. 그러면 오토홀드 기능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오토홀드가 풀리고요. PHEV 시스템은 3세대가 적용이 되면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의 350E에 비하면은 엔진으로 충전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EV 모드잖아요.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이제 엔진이 시동이 되는데, 기존의 350E 같은 경우에는 2차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회전으로 돌리고 있으면은 충전이 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 차도 충전이 되긴 돼요. 전 처음에 이게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공회전 때는 아예, 왜냐하면 여기에 그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보통 이게 충전이 되면은 여기에 드라이브 앤 차지 또는 차지라고 이렇게 뜨는데, 지금 공회전 상태에서 이렇게 레디라고만 뜨고 그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공회전 때는 충전이 엔진으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느려요. 제가 본의 아니게 테스트를 위해서 공회전을 한 10분 정도 시켜봤는데, 한 10분 정도 하니까 이 배터리 레벨이 1%에서 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거죠. 이 차는 후진할 때 그 띵띵 하는 소리가 경고음이 울리고요. 이쪽 사이드 미러, 보통 다른 차들은 후진할 때 이렇게 밑을 보잖아요. 이쪽 사이드 미러가, 이 차는 약간 안쪽으로 향합니다. GLE도 이렇죠. 이 차는 오르막과 내리막에서의 거동은 비슷한데, 같은 내리막 모드일 경우에, 근데 동일한 오르막에서 컴포트와 스포츠의 그 거동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정확히는 좀 느낌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 그 코너 마지막 돌아 나갈 때 속도는 뭐 거의 비슷한데, 컴포트나 스포츠나. 근데 이 스포츠 모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 파워트레이닝 그 세팅이 바뀌어서 운전할 때 감각은 한결 스포티합니다. 이 차의 드라이브 모드는 인디비주얼과 스포츠, 컴포트, 일렉트릭, 전기차 모드죠. 그리고 배터리 레벨, 에코가 있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이 시스템의 개념이 바뀌기도 했지만, 따라서 요 드라이브 모드의 그 이름도 변경이 됐어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세이브 모드가 있고 차지 모드가 있었잖아요. 세이브 모드는 말 그대로 배터리에 안 쓰고 잔량을 아껴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내연기관만 돌리는 거고요. 그게 이 배터리 레벨에 해당이 되고요. 반면에 기존에 충전 위주 차지,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선택을 하면은 운전 중에 적극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해서 시내 같은 데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쓰려고 배터리 잔량을 아껴놓은 모드인데, 그 차지 모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과 개념이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엔진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되긴 되지만 지금은 엔진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이 좀 약해졌습니다.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90km로 정속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 안 밟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충전이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앤 차지라고 나오죠. 이 주행 모드는 여기 보시면 뭐 드라이브, 차지 또는 부스트 또는 글라이드 이렇게 뜨는데, 요걸로 이제 충전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존처럼 엔진으로 배터리 충전은 되지만 그 엔진으로 충전되는 그 양이 또는 개념이 좀 많이 약해졌죠. PHEV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같이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적인 개념인데, 그래도 내연기관의 그 비중이 더 강하죠.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 개념이 좀 바뀌면서 조금 더 그 플러그인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주행 중에 또는 공회전에서 엔진으로 충전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플러그인 직접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설명에 따르면은 좀 더 최적화된 시스템이고, 기존에 비하면은 이산화탄소가 CO2 발생량이 더 줄은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맞는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사용자의 편의성 면에서 보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주행 중에 이렇게 충전이 느리면은 이제 유의미하게 EV 모드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를 얻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참고로 제가 이건 체감이긴 한데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배터리 충전 양은 스포츠라든가 또는 이 배터리 레벨을 선택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는 목적이 연비이고 좀 더 EV 모드를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기존보다 EV 모드,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EV 모드 가용 시간이 늘어났죠. 근데 사용 편의성 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중에 또는 엔진으로 충전되는 그 양 또는 속도가 늦고 좀 더 전기차처럼 배터리 직접 연결해서 충전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더 많이 오는 거죠.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 트렁크에 있는 전용 케이블로 벤츠 월박스라든가 220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충전의 편의성도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배터리 잔량이 3%에서 4%로 늘어났네요. 이런 식으로 집까지 가면은 10% 안 되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0에서 집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행을 했는데 이 EV 모드로 가능한 주행 잔여거리가 계속 0이더라고요. 참고로 GLC 302는 이 차로 유지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다른 벤츠처럼 차선 중앙을 잡고 가는 능력이 좋고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좀 잘 지키죠. 그리고 요즘에 그 다른 브랜드 상관없이 대부분이 이렇게 15초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첫 번째 경고가 15초 정도 있다가 이 계기판이 뜨죠. 운전대 잡으라고. 그리고서 계속 경고가 뜨고 한 완전히 해제가 될 때까지 한 50초? 1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지나면은 ACC가 이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운전대 안 잡고 있으면은 운전자가 이제 정신을 놨다고 생각을 해서 ACC를 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가 줄잖아요. 속도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보다는 좀 더 안전한 거죠. 근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똑같이 90km로 정속주행 할 때라도 ACC로 이게 항상 또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은 드라이브, 그러니까 충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시스템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 설명에 따르면은 기존의 GLC 350e는 엔진을 돌려서, 특히 이제 공회전에서 엔진 돌려서 충전하는 게 그 PHEV의 그 개념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면은 CO2 저감에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350e와 비교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차나 효율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서 EV 모드 가능한 주행거리가 확 늘어났죠. 기존에 15에서 25km로. 사실 15km는 뭔가 좀 쓰기가 좀 애매한 그런 거리였는데 25km 정도 되니까 기존의 15보다는 좀 더 낫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굉장히 좀 짧은 거리만을 오가는 그런 패턴이라면은 매일 충전을 꼬박꼬박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내연기관을 이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50e와 비교하면은 이 302 쿠페는 승차감이 한결 좋아요. 기존에 그 3명이 저 시승했을 때는 뭔가 승차감이 불편해갖고 벤츠답지 않게 승차감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02 쿠페는 기존보다는 승차감이 한결 낫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HEV의 본질에 맞게 좀 더 플러그인으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뭔가 제조사가 플러그인을 좀 이렇게 강제하는 또는 유도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엔진을 이용해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5에서 16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편차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거의 20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똑같이 90으로 정속 주행해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노면에서도 어제 오늘 한 12, 13밖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시승기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좀 일정하니까 내연기관은 이런 하이브리드나 PHEV는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이게 좀 편차가 있는 편이어서 좀 이렇게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체크를 하는 곳인데 어제 오늘
똑같이 90km로 해도 16, 17, 오늘은 한 12, 13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반대편은 또 지금은 17, 18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 벤츠 시승할 때 통풍과 차로 유지가 없는 게 단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차로 유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대신에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벤츠에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 차 역시도 이 무선 충전 패드에서 그 소리가 좀 나는 편입니다. 윙 하는 소리. 이 소리가 시동을 끄고도 한동안 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주행 감각에서 그 부분 변경 되기 전에 2302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제 컴포트 모드 또는 다른 모드에서도 이제 중간 회전대에서 이제 가속을 하다가, 지금도 그러네요, 발 떼면은, 가속 페달 오프하면은 회생제동 걸리는 주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강하게, 그러니까 승차감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있는 편입니다. 이것도 아마 시스템이 바뀌면서 엔진으로 충전하는 양이 좀 줄었잖아요. 그 회생제동 충전 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로써 벤츠 GLC 300이 쿠페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